여러분, 요즘 대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대란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한테 남길 때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저는 이게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예, 일부러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올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는 게 더 좋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기존처럼 말입니다. 그냥 예, 좋은 희망을 불어넣는 거. 희망의 지표가 나오면 희망을 이야기하겠지만 희망의 지표가 나오지 않은데도 희망의 지표가 나왔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아이고 제가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양심상. 예, 그래서 대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고요. 실제 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팜유 대란 이거 생각하니까 요소수 대란 생각나시죠? 요소수 대란. 요소수가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했잖아요. 97.66%를 중국에서 수입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요소수를 수출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가격 폭등에 전국 주유소마다 난리가 나고 차량이 줄을 서고 요소수를 사기 위해서 심지어 자전거 타고 뒤에 통 하나 싣고 주유소로 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게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소수 대란 같은 대란이 팜유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팜유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팜유가 아니라 식용유에서 일어나도 수 있다는 거예요. 식용유. 예, 식용유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팜유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금지는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팜유를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수출하는지. 2018년 기준인데요. 인도네시아는 4,057만 톤을 수출을 합니다.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1,952만 톤을 생산을 하고요. 태국은 278만 톤, 콜롬비아는 163만 톤, 나이지리아는 105만 톤을 생산합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월등하게 많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합치면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근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지금 수출을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요소수 대란처럼 팜유 대란, 식용유 대란이 우리한테 안 날 거냐? 저는 난다고 봐요. 저는 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해바라기 씨유로 만든 식용유 지금 굉장히 비싸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해바라기 씨유가 전 세계 물량의 상당 부분을 생산을 하거든요. 이거 생산 안 하게 됐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팜유까지 수출을 금지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팜유에 대한 가격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보세요. 수입 팜유 가격 추이 보면 2020년 3월에 톤당 745달러 하던 것이요, 2022년 3월에는요 1453달러입니다. 2배 가까이 됩니다. 2배 가까이 이게 가격이 올랐다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식용유 대란으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식용유 대란이 문제가 아니에요. 식용유 대란이 일어나서 여기도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팜유를 많이 소비하는 곳 있잖아요. 여기서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팜유, 우리나라의 팜유는요, 인도네시아 생산하는 양의 엄청난 양을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지금 세계 20위권 정도 됩니다. 팜유 수입량이 세계 20위권. 이렇게 되면 이 팜유를 수입해서요, 가정용으로 우리가 쓰기보다는요, 과자를 튀기거나,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치킨을 튀기거나 이런 데 주로 씁니다. 이런 데. 그러면 과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또 과자 가격은 팜유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자 가격은. 이미 과자 가격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갑니다. 이 과자 업체들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자가 들어가는 양을 줄이면서 또 과자 가격은 올리고 이런 이중적인 가격 인상을 하거든요. 요즘 과자 하나 2,000원짜리 하나 사서 여러분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별로 안 돼. 조금밖에 안 돼요. 진짜로. 그런데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시장에 영향 크겠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화장품의 가격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미 화장품들이 미샤만 하더라도 많이 올렸습니다. 미샤만 하더라도. 미샤가 제품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요. 28,000원에서 32,000원까지 14.2% 올린 것도 있고요. 소라수도 마찬가지 6% 정도. CK도 마찬가지 16%. 버버리도 12% 다 올렸습니다. 향수나 화장품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장품에 팜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비누는요. 비누에도 팜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비누에도 팜유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초콜릿 있잖아요. 초콜릿. 초콜릿에도 카카오 버터 대신에 이게 팜유를 많이 넣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시장에서 말입니다. 또 한 번의 가격 인상이 일어날 겁니다. 또 한 번의 가격 인상이.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경제는 진짜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원자재를. 뭐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광물, 곡물 다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팜유는 이미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의 충격은 큰데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여러분 단단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단단히. 특히 말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써보지도 못하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플레이션 오겠지, 물가 오르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거 오늘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